전설야담, 담을 넘어 도망친 내시 아내. 이팔 청춘 및 관연한 딸. 단호, 어원. 일찍 부모를 여의는 바람에 외삼촌 집에 맡겨진 양반집 딸이 외숙모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나이 16이 되자 강제로 혼인하게 됐습니다. 외숙모는 남몰래 큰돈을 받고 조카 딸을 폐기물 처리하듯 내시에게 시집 보냈고, 신부는 처음으로 신랑인 남자와 동침했습니다. 그날 밤 내시는 신부의 몸을 계속 만지기만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직 남녀 상열치사를 몰랐던 신부는 남녀가 한 이불에 들면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첫날 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내시는 밤마다 손으로 색시 몸을 주무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욕망을 느끼게 된 신부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같이 누워있을 때 남들처럼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물럭도 아니건만 이게 뭐야? 점점 분한 마음이 가슴에 쌓이자 신부는 내시를 미워했습니다. 화창한 봄에 벌과 나비가 저마다 쌍쌍이 날아다니며 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노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끌어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해서 비단옷 입고 쌀밥을 먹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팔 청춘이라 욕망이 더 뜨거운 까닭입니다. 이팔 청춘은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즉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팔이 어째서 16을 가리키는 말이 됐을까요? 조선시대의 관연한 딸이라고 하면 혼기에 이른 딸을 의미했는데, 여기서 관연은 파과 진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 과자를 파자 하면 8팔자가 2개 나오기에 여기서 이팔과 함께 16세란 뜻이 생겼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16세로 여긴 정서는 이몽룡과 송춘향이 그 나이에 만나 파격적인 애정행각을 벌인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시 안에는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싸우느니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을 틀었습니다. 초가집에서 배 이불을 덮고 자고 나물죽을 나누어 먹더라도 진짜 사내와 사는 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심한 내시 아내는 달아날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섣불리 도망치다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하므로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가벼운 폐물과 은 수백 냥을 옷으로 싼 꾸러미는 들고 다닐만 했습니다. 드디어 내시가 숙직인 날을 틈타 새벽에 높은 담장 옆 큰 나무에 배를 묶고 거기에 매달려 담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는 곧장 남문을 향해 달렸고, 아직 성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남문을 벗어났습니다. 내시 아내는 지리를 잘 몰랐으므로 큰 길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서 배 타고 동작 나루를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마음이 조금 진정됐기에 내시 아내는 앞으로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상 처녀 몸이지만 이미 머리를 올렸으니 다른 집에 정실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첩실로 들어가자니 정실의 미움을 받을 게 분명했고, 그런 첩살이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문득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을 택하면 되겠구나. 승려는 결혼했을 리 없으므로 내시 아내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승려를 골라 취했다가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버리게 되면 인연을 가벼이 여기는 버릇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여인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양갓집 딸 자식으로서 그럴 수는 없지. 길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자.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여인은 지금의 남태령인 여우고개에 이르렀는데, 저만치 앞서 승려 한 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냉큼 다가가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승려는 청주 가는 길이라고 답했는데
여인이 그 외모를 훑어보니 용모가 제법 단정하고 나이가 엇비슷해 보였기에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그걸 모르는 젊은 승려는 조금 더 걷다가 과천 주막으로 들어가시었고 여인도 따라 들어가서 그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승려는 질색하며 몸을 피했으나 여인은 그때마다 바싹 다가앉아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계시는지 물었고 승려는 마지못해 청주의 어느 절에 있고 어머니 한 분만 계시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그냥 궁금해서 그러오. 승려는 경계했지만 여인은 넉살 좋게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인의 접근을 괴이하게 생각한 승려는 급하게 식사한 뒤 걸음아 날 살려다오 하는 심정으로 재빨리 주막을 벗어났습니다. 여인 역시 서둘러 쫓아갔습니다. 승려는 한참 달아나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겠지 하며 뒤돌아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인이 헉헉거리며 뒤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려가 부지런히 걸어가면 여인도 힘을 다해 쫓아갔고 승려가 힘에 붙여 쉬면 그때 여인도 쉬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승려가 주막에 들어가면 여인도 따라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여인은 선잠을 자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혹시라도 승려가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던 승려는 지켜보는 여인을 발견하고 놀라더니 이내 도망치기를 포기했습니다. 참으로 질긴 여인이구나. 그렇게 동행 아닌 동행으로 사흘이 지나 두 사람은 함께 청주 땅에 다다랐습니다. 덤불 우거진 길과 큰 숲의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쉴 때 안도하는 승려와 달리 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려가 일단절에 들어가면 인연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여인은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연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한 여인은 승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깜짝 놀란 승려는 손을 빼 달아나려고 했지만 인생을 건 여인의 계력에 그러지 못하자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보살님, 제발 이 손을 놔주시오. 여인은 승려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 노릇을 해서 뭐가 좋소? 나와 함께 살림을 차립시다. 내게 수백 냥이 있으니 스님이 나와 부부가 되면 아내도 없고 또 재물도 생기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뜻밖의 제안을 받은 마음 약한 승려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은 우는 승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그러지 말고 우리 잠시만 저리로 들어가요. 여인이 손을 잡아 이끌자 승려는 말없이 따라갔고 숲에서 서로 꼭 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겁탈하는 듯한 육체 관계를 가진 후 어색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스님은 이미 속세로 왔으니 나와 함께 스님 집으로 가요. 승려는 체념하고 그 말을 따랐는데 둘이 집에 이르르니 시어머니 될 분이 처마 밑에 앉아 졸고 있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해진 저고리에 거친 배로 만든 짧은 치마를 입은 승려 어머니가 낯선 여인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여인이 앞으로 나서서 당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인사드립니다. 노파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디서 본데 없는 천박한 여자를 데려왔고 절에 있는 선사가 10년 동안 먹고 입은 비용을 내놓으라 하면 어찌 감당할 것이며 수년간의 장리별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느냐며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고, 먹고 사는 일을 전부 절에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탄식하는 노파를 보면서 여인은 재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된 여인은
침을 풀어 족빛으로 물들인 우독과 빛깔 고운 면포, 치마 한 벌을 꺼내 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게 재물이 좀 있으니 그 늙은 선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시어머니는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일했고 방에 돌아와 남편과 다정한 밤을 보냈습니다. 졸시에 이름 모를 여인의 남편이 된 승려는 얼떨결에 관계했던 대낮과 달리 밤에는 아내와 일심동체가 되어 비로소 부부간의 참다운 사랑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여보, 인연이 되어줘 고마워요. 다음 날 여인은 남편에게 무명 2단을 주어 시장에 가서 갓 망건 가는 배로 바꾸어 오게 하여 속세의 남자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새 옷을 입혀놓고 보니 젊고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지난날 몸담았던 절에 가서 늙은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오라 시켰더니 그 선사가 어쩐 일인가 싶어 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늙은 선사는 노파를 보자마자 화내며 말했습니다. 할멈, 자식을 내게 주어놓고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은 무슨 경우요? 아들이 10년 동안 먹고 입은 비용과 수년 동안의 이자를 즉시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이요. 노파는 벌벌 떨며 대응을 못했으나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뛰쳐나와 선사의 뺨을 갈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디 내 남편인데 대관절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고약한 중놈이 감히 어디에서 행패를 구는 것이오? 썩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 머리를 부숴버리겠소? 젊은 여인이 험하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하자 선사는 당황해하며 멈칫했습니다. 여인이 한 번 더 노승의 뺨을 때리자 늙은 선사는 나쁜 년, 무서운 년이라고 욕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노승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여인은 얼마 후 충청도 공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여인은 구린의 마을의 자리를 잡고 논밭을 사서 가꾸며 재산을 불렸고 아들, 딸 낳아 대대손손 자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을 살던 중 한양에서 충청도를 오가는 한 선비가 해마다 이 늙은 부부의 집에서 한 번씩 자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비가 또 들렀을 때 그날따라 장난기가 발동한 할머니가 선비에게 자신의 소설 같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했으나 할머니는 입담 좋게 한바탕 말을 늘어놓은 뒤 크게 웃었습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가 여러 사람 귀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